안녕하세요. TK 미국 연봉 12만 불의 비밀 네 번째 방송입니다. 벌써 네 번째가 되었네요. 지금 이곳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는 2020년 5월 16일 오후 1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제가 현재 작업 중인 66일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라는 책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박사가 쓴 책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 찬사를 하는 중에 제가 잘 아는 꽤 성공한 분이시죠.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이 말은 참 아직까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를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은 1년이 지난 후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찰리 몽거스의 Poor Charlie's Almanac, 찰리의 영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는데요. 이 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값어치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넘쳐나는 값어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줄 만큼 그렇게 미쳐있지 않다 라는 건데, 원문은 이렇게 쓰여있죠. Safest way to try and get what you want is to try and deserve what you want. To get what you want, you have to deserve what you want. The world is not yet a crazy enough place to reward a whole bunch of undeserving people. 많은 경우를 보면 우리 자신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희생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복권주의, 찰리 몽거스가 얘기한 lottery bias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낫겠지? 왜냐하면 그럴 것 같거든. 그럴 것 같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바깥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죠. 왜냐하면 난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난 변하지 않을 거고 세상은 이랬든 저랬든 계속 변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에 비해 밀리언에어, 빌리언에어들은 어떠한 상황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판단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단순히 돈으로 환산된 가치가 아닌 그 본연적인 값어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돈을 많이 벌려면, 살을 빼고 멋진 몸매를 만들려면, 아니면 아이를 멋지게 키우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내일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세상은 분명히 그 사실에 보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값어치의 번호를 매겨보는 것을 연습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찰하고 의식을 하며 살고 계신가요? 만약 컴퓨터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F5번 키가 하는 길을 알고 계신가요? 아님 F7번은 어떤가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난 컴퓨터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키보드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보고 만지고 있겠죠? 그런데 왜 한 번도 관심을 가지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는 세 가지의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를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궁금해하는 사람.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관찰을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제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 본인은 어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 첫 번째 그냥 궁금해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에 설탕을 얼마나 먹어야 되지? 지금 먹는 음식에는 설탕이 얼마나 들었지?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설탕의 소모량이 얼마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것을 실제로 찾아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실제로 무언가를 찾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면 정말 멋진 일이고요. 단지 궁금해만 하고 그것을 실제로 알아보려고 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돌려서 이야기해서 자신의 인생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또한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물질이 아닌 가치도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근면, 신뢰, 끈기, 투지 등등의 가치 말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 번은 MBA 학생들 앞에서 한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런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시절의 교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있겠죠. 이 중에 당신은 한 학생을 선택할 수 있고 그 학생이 평생 벌어올 가치의 10%를 당신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학생을 고를 건가요? 아주 힘이 센 축구부 주장, 아님 샌님처럼 공부만 잘하는 학생, 그것도 아님 말만 잘하는 학생, 아니면 아주 잘생겼거나 아주 이쁜 학생. 이러한 사실이 고등학교 이후에 긴 시간을 보내게 될 인생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까요? 아님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치들 중 근면, 신뢰, 끈기, 투지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장 성공할 확률이 클까요? 리온 C. 맥긴슨이 인용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슨의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 살아남는 건 가장 힘이 강한 자가 아닌, 그렇다고 가장 똑똑한 자도 아닌 가장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쓰여 있죠.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s, nor the most intelligent. It is the one most adaptable to change.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한 것은 보여지는 가치, 아주 단순히 힘이 세다던가 아닌 그냥 아는 것이 많다는 사실, 그런 하나만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가치를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가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신의 진정한 값어치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로 전 세계를 돌며 연설을 하는 토니 로빈슨의 멘토였죠. 짐 런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You don't get paid for the hour. You get paid for the value you bring to the hour.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고등학교 교실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본인 자신에게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본인 스스로에게 베팅을 하는 것을 주저하신다면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전에도 이야기하였듯이 보여지지 않는 가치 중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인내, 투지, 끈기, 신의, 근면. 전 그 중에서 오늘 awareness, 알아차리고 있음, 자각 아닌 의식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한 연구로 2살에서 5살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터에서 어떠한 특성이 어떤 아이의 영재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였는데, 그 결과로 어떠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물에 유별난 관찰력을 보이느냐가 큰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과 자신을 항상 관찰하고 인식하고 자각하는 습관을 권장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거나 아님 어찌 되겠지 하는 무관심보다는 계속해서 나의 현재의 모습,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유명한 헬렌 켈러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19개월이 되던 때에 알 수 없는 병으로 눈과 귀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죠. 하지만 그 눈과 귀가 아닌 다른 방법, 바로 한 가지 촉각. 그 촉각만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관찰하고 인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아주 건강한 귀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저의 방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계신다면 평가는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건강한 눈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헬렌 켈러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우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아주 거칠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변명해줄 다른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간다 라고 말입니다. 이 66일 동안 우리 스스로를 관찰하고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어제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awareness, 의식, 자각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아주 많은 것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냥 잘 들었네 라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아니 2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난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첫째, 나의 건강은 1부터 10까지에서 어느 정도일까? 둘째, 우리 가족과의 관계는 1부터 10까지에서 어느 정도인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한 3가지 정도, 현재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난 얼마나 자기 개발에 노력을 하는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관찰하고 적어보십시오. 오늘로써 4번째 방송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있으시면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66일입니다. 감사합니다.